네, 역사 궁금증 해결 채널입니다. 오늘은 고조선 신화가 아닌 역사 속의 고조선사를 정리할 겁니다. 고조선의 역사, 보통 우리가 신화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신화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문헌 기록으로 남은 고조선의 역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초의 고조선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로 춘추시대, 중국 춘추시대 교역 기록입니다. 기원전 7세기 관자라는 책인데요. 중국 춘추시대 때 기록이고요. 제나라 환궁이 관중에게 말하기를 내가 듣기로 해내에 옥패를 얻는데 7가지 길이 있다고 하던데 들어볼 수 있겠는가 하였다. 관자가 대답해 말하기를 음산에 옥돌이 1가지요. 연나라 자산에 백금이 1가지요. 그리고 발과 조선에 문이 있는 가죽이 1가지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옥패급의 귀한 보물을 얻는 7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에 운이 있는 가죽을 얻으면 그런 옥패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선의 그 호랑이 가죽이라든지 이런 가죽이 굉장히 귀했을 가능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결을 내려보면 백보양보에서 고조선의 2000년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백보양보에서 최소한도 기원전 700년에서 800년 이전에 조선이 있었고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국가들과 많은 교역을 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요. 좀 첨언을 하자면 여기 조선만 있는 게 아니라 바엘조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바엘조선의 경우는 바엘조선을 밝은 조선으로 해석해서 밝은 선명한 아침의 땅을 나타낸 것이라는 견해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바엘과 조선을 별개의 종족으로 보는 견해,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어느 게 옳은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2번째 기록으로 전국시대 기록입니다. 고조선 왕을 칭하다 이 기록인데요. 이것은 기원전 4세기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고요. 위략이라는 책입니다. 옛 기자의 후예, 조선 후 이렇게 나오는데 옛 기자의 후예라는 것은 완전히 중국 쪽 관점의 기록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자 조선설은 완전히 폐기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선을 그었고요. 그냥 조선 후가 주나라가 쇠약해진 것을 보고 연나라가 스스로 왕이 되어 높이고 동쪽의 땅을 공략하려 하자 조선 후도 스스로 왕을 칭하고 병력을 일으켜 거꾸로 연을 치고 주 왕실을 받들려 하였다. 그러나 그 대부 예가 이 조선의 대부 예입니다. 예가 간언을 하여 멈추었다. 예를 보내서 서쪽으로 연을 설득하게 하여 연도 그만두고 공격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봉건시대 맹주였던 그 주나라가 있었는데 주나라가 약해지니까 지방 제후들이 저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일으켰는데 그 전국 칠웅이죠. 그때 그 혼란기 때 고조선도 왕을 칭하고 중원의 대권에 도전하려 했다. 만약에 고조선이 약한 나라였다면 이런 시도조차도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결은 주나라가 약해졌던 그 시점에 고조선은 다른 중국 국가들과 함께 당당하게 왕을 칭하고 인접한 연나라와의 전쟁까지 고려한 강한 국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첨언하자면 여기 대부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역사 최초의 역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화의 단군이 있지만 단군을 제외하면 그 대부예가 우리 역사 최초의 역사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연나라의 화친을 꾀했던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연나라 고조선 간 이제 국경이 맞닿으면서 이제 그 양나라 사이에 전쟁 분위기가 고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록이 고조선과 연나라의 전쟁입니다. 기원전 4세기 위략. 이후에 조선 후에 자손이 점점 교만해져서 포악해졌고 이게 중국 측 관점이겠죠. 연은 이에 장수 징계를 보내서 그 고조선의 서방을 공격하여 땅 2000여리를 취하고 만번 한에 이르러 이를 경계로 삼았다. 이로 인해
조선이 마침내 약해졌다. 또 사마천의 사기 조선열전에도 이 당시 기록이 약간 있는데요. 연해 전성기 때부터 일찍이 진부한 조선을 공략하여 관리를 두고 장세를 쌓았다. 아까 그 전 기록에서는 연나라와 화친을 꾀했는데 결국에는 연나라와 전쟁을 했고 서방의 2천여리의 땅을 빼앗겼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고조선이 그전에는 서쪽에만 2천여리의 땅을 보유한 큰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 대한 결론은 고조선은 연나라와의 전쟁 이전에 지금의 요서 혹은 요동 그쪽 지방 2천여리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당시의 강역 추정도인데요. 고조선이 있고 연나라가 있고 지금 첫 번째 견해는 그 연나라와의 전쟁 후에 그 요소를 완전히 뺏기고 요하까지 밀렸다고 가정되는 기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그 연나라와의 전쟁 후에 완전히 압록강까지 밀렸다고 가정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네 번째 기록은 고조선과 또 진나라와의 전쟁입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이때는 진시황의 통일기인데 역시 위략이라는 책의 기록입니다. 진이 청마를 병합한 후에 옹염을 보내서 장성을 쌓아 요동에 이르렀다. 이때 조선왕 부가 즉위했는데 진의 공습을 두려워하여 복속하였으나 조회에는 나가지 않았다. 부가 즉자 그 아들 준이 즉위했다. 진이 이미 천하를 병탄한 뒤에 동쪽으로 폐수를 끊어 조선을 병탄하여 멸망시키고 남쪽으로는 육량 세력을 취하고 북쪽으로 호화적을 외쳤으며 서쪽으로 강과 절을 약취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진시황제 때 진나라 침공으로 고조선의 영토가 더 축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되겠고요. 몽염이라는 건 굉장히 유명한 그 장수죠. 조선왕 부가 또 등장을 하고요. 그 아들 또 준이 즉위를 했는데 그때 그 멸망은 아니었을 텐데 거의 멸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조선이 침략을 받아서 축소가 된 것으로 당시에 강역의 추정도인데요. 상당히 송천강 지역까지를 후퇴한 것으로 역사가 들립니다. 그 다음 고조선의 재중흥기인데요. 진나라가 멸망하고 중국의 내전 시점입니다. 그 염철론의 기록인데요. 대부가 이르기를 지난날의 사방의 오랑캐가 함께 강해져 나란히 노략질과 포악을 저질렀다. 그래서 조선은 요새를 넘어 연해 동쪽을 다시 겁박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사마천의 사기 조선 열전에서도 고조선 왕 준에게 연제조 백성들이 망명했는데 준은 이에 이들을 서방에 거처하게 했다. 한때에 이르러 노관이 연항이 되자 조선과 연은 패수를 경계를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지난 교체기 시점에 고조선이 일부 영토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연해 동쪽을 다시 겁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그 연제조 백성들이 고조선 쪽으로 많이 망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고조선의 영토가 좀 늘 수 있었겠죠. 그래서 고조선이 좀 재중흥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들이 약소하지만 전체적으로 고조선이 좀 강해졌다가 약해졌다가 다시 좀 중흥하는 이런 흐름을 우리가 이 역사 기록 파편적인 역사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결은 이 진한 교체기 시점에 고조선 일부 영토를 회복했고 중국의 연제조 백성들을 받아들이는 등 나라가 다시 좀 커졌다라는 거 확인. 당시의 강역 추정도인데요. 완전히 요동까지 수복했다라는 설도 있고요. 또는 이설로 압록강까지 회복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폐수가 어디 있냐? 폐수를 아까 연나라와 다시 경계로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는 게 뭐 10개 설이 있는데요. 유력한 설은 먼저 2번의 압록강설, 이익 정의아공 등 실학자들이 또 주장을 했죠. 3번 같은 경우는 청천강설. 근데 이 설은 좀 지금 여기 송호정 교수, 이병도 교수 이렇게 있는데
사실 청천강을 경계로 한다면 고조선의 영역이 너무 작지 않나. 그래서 한나라와 다시 나중에 전쟁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영토가 적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4번 신채호 선생님의 설 같은 경우에는 요령성 부분까지 진출하지 않았는가. 지금 정확히 보면은 지금 학자들이 요동 지역까지 회복했다라는 그런 설도 지금 있고, 그러나 그것까지는 아니고 압록강이나 청천강 정도 회복했다는 설도 지금 우리나라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보면요. 기원전 7세기, 4세기, 3세기, 2세기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기원전 7세기에는 백보양구에서 최소한도 기원전 700년에서 800년 이전에 조선이 있었다. 그리고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국가들과 많은 교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원전 4세기에는 주나라가 약해진 시점에 고조선이 왕을 칭했고 인접한 연나라와의 전쟁까지 하는 그런 강한 국가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연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패배해서 요서 및 요동 2000년의 지역을 빼앗겼는데 그 이전에는 또 차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또 기원전 3세기에 가서는 진시황제의 침공으로 영토가 더욱 축소됐지만 기원전 2세기에 들어서 일부 영토를 회복하고 나라가 다시 커졌다는 점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시간이 난다면 다음 편에서 또 위만조선의 등장과 또 이후에 고조선과 한나라와의 전쟁, 원검선 전투 정리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